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인간과 교육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교육학과의 전용호입니다. 이 인간과 교육이라는 과목은 이제 교양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간과 교육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안목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고, 이 인간과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과 타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인간과 교육의 전체적인 강의의 뼈대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가 전체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는 15강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8개 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1장은 제1강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나머지 2장서부터 8장까지 7개의 교재에 있는 7개의 장들은 각 장마다 2개의 강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1장은 1강에서 다루고 교재 2장은 2강과 3강, 그리고 교재 3장은 4강과 5강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15개의 강의 제공이 될 텐데요. 우선 제1강에서는 교재 1장에 나와 있는 인간과 교육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그런 뼈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우리 교재 2장에 나와 있는 학습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 이것은 2강과 3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 학습의 과정, 발달의 일반적인 단계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3장에 나와 있는 얘기, 교재 3장에서는 생각하는 지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교육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이 교재 3장은 우리의 강의 4강과 5강에서 제공될 것인데요. 우리 생각하는 지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신체기관, 그건 바로 뇌죠. 뇌와 학습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4장에 나와 있는 개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 그것은 이제 우리 강의로 보면은 6강, 7강 여기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개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에서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이 바로 개성이죠. 사람들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욕구, 자아 개념 이것들이 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각각의 정서적인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5장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강의로 치자면 8강과 9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제6장은 인간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의로 치자면 10강과 11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 실현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서 직업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7장에는 실천적인 교육 활동으로서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우리 강의로 치자면 12강과 13강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의 두 측면인 교과지도, 생활지도 중에 한 중요한 축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과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교과지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또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잘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8장은 교재 제8장은 생활지도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활동으로서의 상담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의로 치자면 마지막 14강과 15강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14강과 15강 이 상담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상담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상담과 관련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상담 이론을 통해서 상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교재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반 특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발달하는구나, 그건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 잘 성장 발달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목과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인간과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학과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인간과 교육을 학습하는 중요한 팁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간과 교육 과목뿐만이 아니고 우리 방송대의 모든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교 방송대에서 다양한 그 교과목들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재를 충실하게 잘 읽어야 합니다. 교재에 대한 공부, 그리고 강의에 대한 공부,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방송대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방송대에서 제작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교재인데, 우리 인간과 교육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느냐, 교재의 학습과 관련된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과목이든지 간에 교재를 먼저 받으시게 되면 이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근거해서 교재를 읽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교재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면 SQ3R, R 세 개죠. SQRRR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입니다. 그 S는 뭐냐? 첫 번째인 S는 survey입니다. 개관한다는 거죠. 쭉 대충 훑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펼치면 그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개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목차입니다. 교재의 목차를 보는 거죠. 우리 교재, 인간과 교육 교재 보십시오. 제1장 인간과 교육에 의해, 2장 학습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 3장 생각하는 지적 존재로서 인간 교육, 이런 식으로 각 장별로 쫙 나와 있고 각 장마다 제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3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차를 살펴보게 되면 이 교과목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전체적인 뼈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뼈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뼈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뼈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머릿속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개관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Q는 뭐냐? questioning,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제1장, 제1절 인간과 사회와 교육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목차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런 얘기가 이런 내용, 이런 제목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의문을 품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R, reading, 읽는 겁니다. 실제 그 부분을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R은 뭐냐면 책을 덮고 recall, 회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읽었지? 내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 그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잘 나는 부분 있을 거고,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펴서 review, 재음미하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뼈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성을 한 이후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의문을 품고 그런 연후에 실제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덮고 그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가면서 재음미하면서 책을 다시 읽는 것.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SQ3R 하는 이 교과서를 읽는 전략, 이것은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그 학습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재를 읽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SQ3R이라는 그 교재 읽는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관통하는 원리는 반복입니다. 반복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왜 효율적으로 책 읽는 방법이냐? 반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고 실제로 읽어보고 다시 재음미하면서 읽고 벌써 책을 한 세네 번 읽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학습의 왕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반복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업은 따로 계시고 공부는 부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공부가 여러분들의 주 본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각 사회생활 다양한 장면에서의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가정생활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재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없는 시간을 잘 쪼개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과 교육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는 눈, 교육을 보는 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안목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학기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